이제 하나 봤습니다. 이제 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쉬운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7페이지입니다. 이제 물권법인데 자, 우리 민법 총칙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법 총칙은 자, 요겁니다. 공통분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물권이니 채권이니 하는 거에 공통분모인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권리, 요것도 우리 시험 범위 내에는 권리 변동이라는 부분, 요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있든지 법률 규정이 있든지, 근데 이 법률 행위라는 거, 자, 이것도 유의하려 그러면, 자, 권, 의, 행, 확, 가, 적사, 이런 거 다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다 갖춰지면 요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고, 요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면 이제 권리가 변동이 된다. 즉, 뭐 물권이며 채권이며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이처럼 법률 행위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가 유권, 정상적인 권한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금방 봤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무권대리, 그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민법 총칙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는 내용이 요겁니다. 이제 물권법이라는 건데, 자, 그럼 물권법이라는 거는 개념상 물권은, 자, 이처럼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이런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반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뭐 좀 해주세요 해서 요구하는 거 혹은 청구하는 이런 권리가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청구권 무슨 청구권 이래 나오는데 그게 전부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자, 물권을 이처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배권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고요. 채권을 청구권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그리고 하나씩 봐 나가시는데, 자, 그 전에, 자, 권리라는 것도 사람처럼 힘이 센 권리도 있고 약한 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배권이 더 세 보입니까? 청구권이 더 세 보입니까? 뭐가 더 세 보입니까? 지배권이 더 세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배권인 물권이 청구권인 채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요거 한번, 자, 요런 예 한번 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 이렇게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요 토지에 대해서 보증금을 1억을 주고, 임대를 해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야가 임차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자면 2021년도 요렇게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이 이제 병은행에 가서 돈을 한 또 1억을 빌리면서 여기에 저당권을 하나 설정한 겁니다. 채권에 1억 해서 저당권을 하나 설정하고 2023년도에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5년도 원래 이제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여기서 자, 2025년도에 경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토지가 자, 1억 5천만에 팔린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보십시오. 을병 두 명이 갑에게 받을 돈 2억을 동시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2억에는 팔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1억 5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두 명이 동시 만족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권리가 충돌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권리 충돌의 경우에 이제 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야가 빠르니까 야 1억 주고 야 5천 줄 것인지, 아니면 야 5천 주고 야 1억 주고 야 5천 줄 것인지, 그건데요. 근데, 자, 뒤에서 보시겠지만 임차권, 이게 나중에 보시겠지만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그리고 곧 저당권, 이거 보시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라는 겁니까? 물건이 이깁니다. 지배권인 물건이 청구권인 채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경매가 된다라고 하면 저당권자 야가 1억 받습니다. 나머지 야는 뭡니까? 5천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천 어떻게 되는 거? 직접 가가지고 목 졸아야지. 돈 받을 때까지. 돈 내놔라 그러면서. 방법 없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래 되는 겁니다. 1억, 야는 5천.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그냥 저런가 싶은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알면 이제 그래 당연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건이 채권보다 세다라는 거를 시험 문제화를 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 우리가 2월달, 4월달, 6월달 거치면서 이런 내용들은 다 보실 겁니다. 물건법을 다 보실 겁니다. 자, 요거 됐고. 그러면 여기서 자, 지배권인 물건이 청구권인 채권보다 세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자, 지금 거래 대상이 이게 약한 채권인지 강한 물건인지 이것도 모르고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안전하겠습니까? 분쟁이 또 막 생기겠습니까? 분쟁이 또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 이거는 워낙 강력하니까 이거는 법으로 딱, 요게 물건이다. 야들 빼놓고 나면 나머지 채권이라고 생각해도 돼. 해가지고 물건은 반드시 법으로 딱 정해 놓습니다. 자, 이런 원칙을 요래 부릅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건은 자, 지금부터 185조를 보실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7페이지. 자, 185조. 조문 보십시오. 물권의 종류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못 만들어낸다. 그게 결국은 법률 혹은 관습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물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걷다가 하나 씁니다. 우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은 이제 지금부터 곧 보실 겁니다. 그 192조부터 시작해서 211조에서 점유권, 소유권 해서 쭉 나가, 이거 보시면 될 거고, 자, 관습법, 이거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관습법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거를 화살표로 뽑아내십시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써놓고 갑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은 요래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이런 물건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동산양도담보권 해가지고 요래 3개입니다. 그리고 동산양도담보권은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냥 써놓기나 써놓으시 한번 쓰고 갑니다. 3개다 라는 거. 그리고 이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건 뭐 연락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어렵고 양도 많고.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거는 중개실무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판례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를, 자, 남의 땅에 묘를 쓰는 겁니다. 묘를 써가지고 함부로 묘를 남의 땅에다 써놓는 겁니다. 근데 그 묘가
묘지가, 그 분묘가 한 20년 이렇게 경과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이것도 시효취득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효취득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새로 얻게 되는데, 종래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면 그거 토지 사용대가, 그러니까 지료 지급을 안 합니다. 무상이 원칙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근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유상으로. 그것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시험에 이제 민법 시험에도 요래 등장. 그러니까 중개실무에서는 이미 벌써 나왔고, 바뀌자마자 바로 튀어나왔고, 이게 재작년인가 해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도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출문제 한 2문제 정도만 보시더라도 이건 충분히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는 상당히 제가 공을 좀 드릴 겁니다. 그거 됐고. 자, 그리고 동산 양도 담보권 썼죠? 예. 넘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예.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자, 이거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런 관습법상 물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거 있다 해서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게, 자, 온천권이란 이런 관습법상 권리, 온천권이란 권리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 혹은 뭐 사도 통행권이니, 뭐 공원 이용권 혹은 근린공원 이용권이니, 이런 관습상의 권리가 있는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뭐 요거도 이제 나중에 문제 좀 보다 보면 아하, 이거 틀린 질문으로 요거 자주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 3개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는 요래 3개 있다라는 거, 요거만 좀 보고 가십니다. 자, 됐고. 자, 이제 우리 민법,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 그거를 지금부터 보시는데 8개가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92조 조문 제목이 뭐가 나옵니까?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그리고 211조를 보니까 소유권의 내용,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279조에서 지상권, 그리고 291조 해서 지역권, 303조 해서 전세권, 그리고 320조에서 유치권, 그리고 329조에서 동산질권, 356조 해가지고 저당권에서 요래 8개가, 토탈 8개가 나옵니다. 점유권부터 해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고래 8개가 나오는데, 자,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요것들을 봐야 될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밑에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시 그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물건, 자, 그거는 8개인데, 거기 보니까 일단,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나옵니다. 근데 점유권, 이것도 물건이죠? 근데 보십시오. 물건은 사람이 물건 자체를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입니다. 근데 이 점유권이라는 거, 요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자, 이거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그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자, 예를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제가, 요거는 요 예를 기억하십시오 해서 예를 한 개씩, 한두 개씩 그래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하나씩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권 나오면 도둑놈을 생각하십시오. 도둑놈. 자,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자, 하나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현재 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이라는 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도둑놈. 그러니까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정당하게 이거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건 안 따집니다. 그래서 192조 한번 보십시오. 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주인이든지 안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점유권입니다. 근데 도둑놈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면 그때부터 도둑놈이 주인입니까? 여전히 도둑놈입니까? 여전히 도둑놈이지. 예? 그래서 이처럼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요거를 뭐라 부르냐라고 하면 요래 부릅니다. 본권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건 중에 점유권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본권입니다. 자, 그리고 본권 됐고요. 그러면 본권, 어떤 것들이 본권에 해당되는가? 대표 선수가 소유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저 아파트는 누가 소유자다. 그게 바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소유권, 이게 대표적인 물건, 본권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그 아파트를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소유자니까. 됐죠? 예, 그리고 소유권은, 그럼 소유자는 아파트를 어떻게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211조를 한번 봅니다. 소유권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아파트 써도 됩니까? 그리고 그거 세줘 가지고 세 받아도 됩니까? 팔아도 됩니까? 아니면 때려 부숴도 됩니까? 남들한테 피해 안 준다라는 법이에요. 그 내 집 부숴갖고 그 윗집이 무너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 단독주택을 다 부숴도 됩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지 뭐.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물건이 가지는 모든 기능, 사용 기능, 수익 기능, 처분 기능, 이거를 완벽하게 지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거를 완전한 물건이다 해서 완전 물건이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완전 물건이란 말이 있으면 불완전한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에 대응되는 개념. 그리고 그거를 요래 제한 물건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제한 물건은 다시 용익 물건이란 거 하고 담보 물건에서 요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용익 물건은 말 그대로 뭡니까? 사용, 수익은 할 수가 있는데 처분 함부로 팔지를 못하는 요런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은 반대로 사용 수익은 안 되지만 나중에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담보 물건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아파트 전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사용하고 혹은 임대, 전전세 이렇게 해서 사용 수익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이 그 집 함부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왜 못 팝니까? 주인 아니니까. 그렇죠? 소유권 없으니까. 그래, 그게 바로 용익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용익 물건에 나오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지전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전세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주고 아파트 살다가 나올 때 전세금 받아 나오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3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303조 보시니까 전세권의 내용 나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요래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주고 들어가 살고 사용수익하고 나올 때 뭡니까? 전세금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 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라고 하면 뭡니까? 다른 애들보다 전세금 우선적으로 받아올 수가 있다. 뭐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됐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이처럼 용익입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지지전에서 요래 세 개가 나오고요. 그러면 전세권은 받고, 자,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 요게 있는데, 자, 지상권은 요런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지상권이란 말이 나오면 요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집주인입니다. 근데 을이 자기 토지 위에 집 지었습니까? 남의 땅 위에 집 지었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토지는 갑거, 건물이 을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집 지으면 이거 철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 집 지으려고, 을이라는 애가 집 지으려고 갑의 땅을 좀 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쓰기 위해서 빌린다. 그거는 임대차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하고 같은 게 지상권이라는 거, 이것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대차 해도 좋고, 지상권 설정해도 좋고. 대신, 임차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뭡니까? 용익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보면, 임차권이 나왔습니까? 지상권이 나왔습니까? 지상권이 나왔죠. 이건 물권이니까.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집 지어놨네라는 거, 그게 떠오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79조를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상권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즉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지상권입니다. 건물, 내 건물, 공작물, 수목, 건공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쓰는 권리, 그게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지역권이 나오는데 지역권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입니다. 지역권은. 그래서 요거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을의 있는데 을 토지가 소위 말해 맹지입니다. 그래서 맹지여서 이제 도로 진입이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요 땅 거쳐 나가지 않으면 도로 진입이 아예 안 된다. 혹은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 예?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을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왔다 갔다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역권인데, 지금부터 291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지역권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지역권은,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일정한 목적이 통행이니 이런 것들입니다. 통행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를 지역권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을 토지는 갑 토지를 거쳐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통행을 위해서 네 땅 좀 쓰자. 그래서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필연적으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요 토지, 요거는 이제 지역권이, 요 토지는 이제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역지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 토지, 갑토지, 요거는 이제 지역권을 승낙을, 오케이, 다녀. 그래서 승낙을 해주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승역지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보십시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게 바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역권이 필요하다. 지역권을 허락해준다. 통행을 허락해준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해놓고, 291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1조. 지역권자, 야가 누굽니까? 을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즉, 통행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 요게 뭡니까? 승역지입니다. 승역지를 자기 토지, 요게 요역지입니다. 예, 그래서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왜 저를 빵빵거리죠? 됐죠? 지역권은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에서 3개가 나오는데 그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요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 저질기름, 저질류에서 요게 담보물건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들어보셨죠? 은행 가서 자 아파트 담보 놓고 대출 받는 거 그게 저당권입니다. 예, 그래서 그 356조 조문 한번 봅니다. 저당권의 내용에서 자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예,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저당권은 은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제가 자 아파트를 자 7페이지입니다. 356조. 자 356조 제일 밑에 저당권의 내용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은행 생각하십시오. 은행은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돈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제 집을 뭡니까? 팔아갖고 남들보다 우선해서 돈 받아간다, 돈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당권입니다. 근데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뭐다라는 겁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집문서 들고 가가지고 자, 대출 좀 받읍시다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데 자, 제가 급해갖고 은행에 뭘 들고 갔냐라고 하면 명품 시계를 하나 들고 간, 명품 가방은 좀 그렇고 명품 시계를 하나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파덱 필립인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실물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파덱 필립인가 그게 비싼 건 뭐 1억 2천만 뭐 더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하고 그거는 함부로 팔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갖고 그 사람 뭐 직업 보고 뭐 보고 다 보고 난 이후에 그래 하여튼 그것도 주문하면 뭐 하여튼 한참 기다려야 그게 나오는 모양이 돼요. 그 손잘릴까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가다닙니까? 자, 하여튼 그런 명품 시계를 제가 하여튼 갖다 은행 가가지고 자 이거 파덱 필립인데 해가지고 갖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저당권의 대상은 뭐다라는 겁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전당포 가야지. 예, 전당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자 329조 한번 봅니다. 동산질권의 내용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 329조 동산질권 내용에서 동산질권자는 채권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정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대상이 동산인 경우에는 질권,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 삼아 이제 질권이라는 거는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 그게 질권인데, 근데 질권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뭐 전부 다 부동산 세법 전부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특성상 대상이 동산에 한정이 되는 질권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질권이란 말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 질권이란 말 나오면 이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구나. 됐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동산이다라는 거 그거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 범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은 자 이제 카센터 주인 혹은 인테리어 공사업자 혹은 세탁소 주인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이 차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맡겼는데 수리비가 20만 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 20만 원을 안 받고 자, 카센터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저한테 차를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카센터에 다음에 갈까요? 안 가? 여러분들 같으면 이 카센터 다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20만 원 외상을 주인이 고맙게도
다음에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20만 원도 안 받고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카센터에 간다 안 간다? 자,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거의 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만약 간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덜 떨어졌든지 거짓말 하든지. 됐죠? 그러니까 뭐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야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민법, 법 아닙니까? 법. 예? 그러니까 법에서는 사람을 자 좋게 안 봅니다. 나쁘게 봅니다. 산전, 공중전, 뭐 화생방전 다 겪은 사람들. 이거 10원짜리 갖고 막 욕하고 싸우는 거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수 틀린다고 뭡니까? 약 타버리고 뭐 가자 해가지고 뭐 이거 걸릴 것 같으니까 뭡니까? 나도 갈게 해서 갚고 뭐. 그 할매들은 좀 죄송하다마는 하여튼 그 짓을 하는 게 사람이 법에서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면 뭡니까? 2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연히 길 가다 만나면 뭡니까? 아이고 마침 오늘 갈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하여튼 고순관을 벗어나야지. 그리고 이제 정집 저는 딴 데로 이사 가야지 뭐 이제 안 만나오도록. 아니면 20만 원 이거 갖고 성형수술 해야지 차라리. 됐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카센터는 자, 이 차에 대해서 20만 원 받기 전에 차를 내줬다라고 하면 저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이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차를 뭐뭐를 유자 돌치자 자기한테 머물러 두는 권리, 그러니까 반환을 거부하는 권리, 그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카센터 주인 혹은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을 세탁해주고 와이셔츠 세탁비 2,000원을 안 받고 물건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딴 데 가겠지. 물론 뭐 몇 번 딴 데 가다가 눈에 이제 걸리고 이래 되면 뭡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2,000원 같으면 갚지. 근데 이게 돈이 막 200만 원 뭐 단위가 커진다라고 뭡니까? 차라리 성형수술하는 게 쌀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카센터 주인이 자 자기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볼모로 잡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꼭 지금부터 320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유치권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반환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타인의 물건, 즉 저의 차량을 점유하는 자, 카센터 주인이죠. 수리하려고 사실상 지배를 해야지 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즉 차량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즉 수리비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즉 20만 원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즉 차량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유치권입니다. 자, 근데 유치권, 자 카센터 주인, 요 사람은 돈 받을 때까지 뭡니까? 이거 안 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제가 찾으러 안 온다. 그러면 카센터 주인은 자 여기에 아이고 네, 이게 뭐 이런 차입니다. 뭐 마흐바흐인가 뭐 하여튼 벤츠 중에도 좀 비싼 거. 자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나중에 언제 타보겠노 해가지고 이따가 자 신나 집어넣고 막 타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나 넣으면 안 되고 고급 휘발유 넣고 타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경유차입니다. 자, 죄송하고요. 그래. 경유 넣고 차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는 담보 물건이니까 사용, 수 이건 못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야가 그래 써라 해서 허락해주면 가능한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예, 돈 받기 위해서 자기가 보관을 할 수가 있지 사용 수익은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용익물건, 담보물건 이렇게 세 개씩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도둑놈. 그리고 소유권은 뭡니까? 당연히 그냥 집주인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전세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상권은 뭡니까? 이거 남의 토지에다가 집 하나 짓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권은 이거 맹지. 됐죠? 그래서 뭐 요역지, 승역지에서 그것도 생각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질권은 시험 범위 나인데 전당포 주인, 그리고 유치권은 뭡니까? 카센터 주인, 그리고 저당권은 뭡니까? 은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 그러면 쉬시기 전에 자, 우리 봅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 다 됩니다. 근데 제한 물건인 용익물건, 담보물건 이거는 사용, 수익은 되는데 처분은 안 된다. 혹은 처분을 할 수 있죠. 즉 자기가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 수익 안 된다. 제한 물건은 왜 소유권처럼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전세권자는 집을 왜 함부로 못 팝니까? 그렇죠. 남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물건은 전부 다 남의 물건이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자, 남의 물건이 성립되는 권리다라고 해서 타물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타물권에 대응되는 개념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소유권을 자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타물권이란 말은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뭐 소유권 자물권에서 그거는 뭐 몰라도 관계없는데요. 타물권이란 말은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물건을 전절해서 성립되는 권리구나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타물권은 남의 물건 위에 성립되는 권리니까요. 등장인물이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2명이 나옵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혹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혹은 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런 식으로 설정자, 권자 2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 집에 새 들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자, 그거.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은행 가서 제 집을 담보로 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저당권자입니까? 그겁니다. 권자, 설정자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그놈입니다. 구별을 못하고 막 보다 보면 나중에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설정자 야가 주인입니다. 설정자가 주인이다. 그럼 보십시오.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집 주인입니다. 새 들어 사는 세입자 이 사람이 뭡니까?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남을 위해서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사람, 주인이 설정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은행에서 제가 대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저당권자. 은행이 집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 설정자 이래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저당권자. 남의 집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내 집에 은행을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사람. 됐죠? 그래서 설정자가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설정자, 권자에서 그냥 하여튼 나오는 대로 그렇게 교재 나오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야가 주인이구나라는 거 그거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만 한 5분만 쉬시고 8페이지를 조금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는 45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조금 짧게 3번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근데 장담 못 드립니다. 또 이제 빌 받아갖고 쭉 가면 막 거의
한 50분 하고 뭐 이렇게 50분이나 거의 1시간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시간 안배가 조금 되는 것 같네요. 조금만 쉬시고, 예, 한 5분 정도만 쉬시고, 예, 8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그래, 오늘, 예, 제가 한 1시 반 전에, 그래, 1시 25분이나 30분 전에 그걸 마무리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쉬고 가시죠.